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 상당한 그런 낙폭이 있었는데 잘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두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3% 정도 급락이 좀 나아졌습니다.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까지 6% 정도 폭락을 하는 그런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자,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장이 마감을 했을 때 한 3% 정도 중국이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마감한 이후에 낙폭이 좀 더 커져가지고 6%대로 급락을 좀 했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국장이 4,000포인트가 무너져가지고 3,000포인트 바짝 붙인 3,400포인트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술적 반등 기대하지 마시고 3,400에서 4,200 이 라인에서 박스권 매매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뭐 중국장이 급락 나왔을 때 큰 파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송 통해 가지고 경기 하방 그 기간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방어주 성격 종목들 좀 포트에서 비중 늘리시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뭐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일선도 무너지고 뭐 주봉상으로도 큰 200일선도 무너지고 있는 종가상 195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뭐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주식 좀 명언을 제가 한마디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좀 유명한 투자자였죠. 유명한 투자자가 했던 말 중에 뭔 얘기가 있냐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치 종목이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한들 그 가치가 사라지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 결국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본연의 가치 성장 가치가 됐건 아니면 자산 가치가 됐건 여러 가치가 있겠죠. 본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잔파동에 큰 게 흔들리실 걱정은 없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관망을 좀 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종목 투캅스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코스닥 지수 75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1차적인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지속적인 낙폭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오늘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은 조금 언더슈팅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되겠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하락의 클라이막스의 그런 예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들이나 기술적 흐름에 대한 방향성 저희 투캅스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오늘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좀 급락이 좀 나아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종목들 받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 방법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256번님 윈스 13,300원의 비중 20%. 결국은 보안 관련된 보안 솔루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쪽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심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소프트웨어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같은 경우는 금왕통신이 한 2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적 증가세, 과거 2012년도에 NTT 도코모 향 매출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5,000원 대비해서 23,0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근데 윈스테크넷 결국은 일본 쪽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고 3월 결산 게 우리나라 따지면 1분기죠. 1분기 결산 법인이 많기 때문에 1분기에 일본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과거에
그러니까 4분기에 보통 실적을 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듯이 1분기에 실적이 없을 걸 기대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본 쪽 매출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1분기에 호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좀 가지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이 기업이 매출이 622억에 영업이익률이 한 26%,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62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회사에 제시하기에 97억, 영업이익이 한 97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적정 주가가 12,000원대, PER로 따지면 한 20, 15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적정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1,000원대, 11,500원 정고점 터치하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930번님 SM 34,7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3만 원대부터 3만 6천 원대까지 상승할 때 어떤 페이크적인 상승, 그리고 이번에 3만 1천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상승할 때 리얼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1차 목표가 4만 원, 2차 목표가 정고점 부근이 되겠죠. 5만 원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의 흐름들,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역시나 하반기에 소녀시대 컴팩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사상 최대치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SM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맞게 최근에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기는 어떤 급등 후에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패턴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투자별 일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동시 순매수적인 부분들. 자, 역시나 최근의 흐름들, 일단은 5일선이 오늘 같은 경우 이탈이 된 상황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종목 공매도가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8월 12일과 13일에 7만 주, 4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공매도 조금 늘어난 그런 모습들. 일단은 190만 주에서 점진적으로 200만 주로 조금은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적인 측면들도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추세 무너지기 직전까지 일단 홀딩하시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이 되겠죠. 47,800원대까지는 홀딩해 보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288번님 네이버 65만 원에 비중 10%, 현재가 52만 2천 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급락인데도 불구하고 12,000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점 88만 원 대비해가지고 저점 50만 원까지 바닥을 기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은 홀딩 하겠고요. 지금 손절 라인 이미 늦은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전략 일단 추천드리겠고요. 너무 급하게 급등 나오는 패턴이다라고는 정리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을 정도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0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 2개월만 기간을 사시는 전략 추구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 전략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8864번님 유한타증권 6,000원에 비중 15%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증권주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지수 썸머 랠리적인 측면들보다는 박스권 구간 지속적인 형성될 가능성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증권주들 최근에 이제 대우증권을 6월달 부터 16,000원 이상권에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유한타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키움증권,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적인 부분들 예측을 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들 역시나 지수 흐름 하락에 맞게끔 지금 200일선까지 이탈된 그런 모습이 되겠죠. 투자별 일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세. 일단은 대차 거래나 공매도를 보더라도 8월 13일에 대차 잔고가 지금 100만 주 이상 증가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7월 달 정도, 7월 중반 정도에는 1200만 주, 지금 구간에서는 1400만 주로 20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증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적인 부분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일단은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추세 하락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최하단 가격 밴드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최하단 가격 일단은 4,000원대까지는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마음 편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6,000원대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000원 초반권역에 왔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1069번님, 대한항공 34,100원에 비중 20%, 현재가 34,250원이고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지금 쓰리바닥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저점 35,000원 라인을 지지를 할지 못할지 하면서 계속 깨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종목을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두세 시간, 3시간 넘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만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이 지속적으로 15만 주, 15만 주, 12만 주, 10만 주, 19만 주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될 기미가 제가 생각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34,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 적정한 주가에 적정한 가격에 잘 매수하셨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하방으로 밀려봐야 32,000원이니까 배포 가지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509번님, 한미사이언스 15만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한미약품을 설명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36만원대 전저점에 대한 지지, 121선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연속 성상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전저점이 되겠죠. 일단 11만 7천원대에 대한 전저점, 10만 4천원, 11만 7천원, 그리고 13만원대로 인해서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61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던 그런 모습들, 일단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적에 이 종목 직전 저점이 16만원 근방입니다. 16만원 근방인데 일단은 이 가격권대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욕심을 덜 부리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15만원 이상권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다나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네, 14,000원에 한 20% 정도. 14,000원에 비중 20%요? 예.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8.8% 정도 하락해서 11,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딱 고점에 물리신 것 같은데, 네. 예, 조금 매수를 잘못하지 않으셨나라고 오히려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리신 격인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7월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대 대비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줬었죠. 8,000원의 시세를 16,000원까지 100% 줬다가, 다시 한번 40% 정도 가격 조정 받은 후에 다시 30%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패대기 나오는 상황인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무차입 경영해버린다. 이러면 주가는 결국은 가요, 결국은.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료만 노출돼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실적이 나오는지 좀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나와 같은 경우는 재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사업 부분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고 수입 증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호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료로 인해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흔적들이 차트에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 단가 14,000원이라고 하면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긴 한데, 네. 저와 이제 이드코멘토님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경기 하방, 연 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방어주 성격 종목들을 분명히 좀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런 파동에 결국은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손절하기는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늦은 것 같으니까.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손절 라인 1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예. 11,000원 와도 손절하지 마시고 장중에 종가상 말고 장중에 11,000원 터치를 하는 날 무조건적인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뭐 물을 타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일도 지수가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면 뭐 부정적이지만 하방으로 안 밀린다고 하면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11,000원을 좀 꼭 기억을 하시고 예, 장중에 11,000원 터치하면 무조건적인 전화해야 된다. 이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전 단어와는 종목도 잘 모르고 이거는 뭐 누가 좀 사오라고 샀는데 네. 소형 주고 그래서 그냥 사봤는데 다른 거보다 이게 또 폭이 또 빠지는 폭이 너무 크고 하니까 손실이 엄청 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밴드 꼭 맞춰가지고 좀 매매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뭐 잘라야 된다 아니면 매수해야 된다 논할 단계 아니니까 네. 11,000원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좀 갈 수만 있다면 전 장기 투자도 가능하니까. 지금 상황엔 그거 판단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얼마 전에 콜마비에네치를 상담받았어요. 예, 예. 예, 근데, 콜마비에네치 16,100원에 20% 갖고 있고요. 예. 홀딩하고 있다가 종가상 14,600원이 무너지면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오늘은 막 갑자기 막 내려가면서 제가 미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 정말 막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14,150원까지 빠져 있는데 예. 내일이라도 그냥 뭐 14,600원 따지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응이 지금 일단은 안 돼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급락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네. 제가 봤을 적엔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닙니다. 지금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 콜마비에네치가 왜 그때 14,600원대를 정해드렸냐면은 일단은 지금 다행인 게 그나마 지금 아래 꼬리가 나왔다는 게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11%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종가는 7%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13,550원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근거로서 어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콜마비에네치의 어떤 단기적인 최저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19,000원부터 결국엔 빠진 거잖아요, 지금. 네. 최고가가 19,000원이니까 19,000원부터 1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고가 대비가 한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 되돌림 파동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밴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네네. 13,500원 하방 이탈이 강력하게 됐을 때 그때 손절 타이밍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구간에서 이 콜마비에네치가 13,550원을 저점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갖고 비중 지금 20%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 전략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추가 매수도 괜찮은가요? 지금 일단은 굉장히 네. 중요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네. 일단은 오늘 조금은 상업펀드에서 지금 1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 내일 기관 매도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좀 주춤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엔 단기적인 최저가는 13,550원입니다. 해서 일단 내일 네. 한번 13,500원대 지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13,500원이 이탈되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아니요, 13,50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요.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5년도 3월 2일 날 있죠.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네네. 이때 가격대가 13,500원이에요. 아, 네. 근데 오늘 13,550원이 저가였어요. 그러니까 네. 전저점을 50원 차이로 이탈을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3월 달 가격하고 50원 차이로 이탈을 안 했다는 거는 그 가격대에서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나온 거예요. 아,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3,500원 강력하게 하방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손절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네. 관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갖고 있다가 그거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기 에스텍 파마라고요. 네. 매입단가랑 에스텍 파마. 매입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2,300원이고 40%예요. 오늘 좀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아니, 떨어져도 그냥 너무 겁나게 떨어져가지고 오늘 팔까 하다가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팔지도 못하고.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이 오늘 하방을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에스테프 파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약 바이오 섹터죠. 소화성 괴 용량 소화성 게 뭐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료 의약품 매출이 한 99%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100%는 의약품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442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빵원이었어요. 빵원.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결국은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이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삼성NS 다 같이 빠지면서 같이 묶여갖고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안 좋게 봅니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과거의 고성장,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아모레퍼시픽이 1년에 버는 돈이 8천억 정도 돼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치면.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1년에 버는 돈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시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시총이 한 21조, 22조 정도 되고요. 현대차가 30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한 150% 정도, 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과연 주가의 프리미엄을 10배 이상 줄 만큼 고성장을 하느냐라고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재무제표 좀 놓고 보면요. 2012년도에 에스텍 파마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이 422억이었어요. 2013년도에 매출이 422억이었네요. 그러면 이 회사의 2013년도 주가는 4,000원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4만 원대까지 1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종목 내일 시장 변동성이 없이 보합으로 끝난다고 하면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는데 매입가 부근에서는 화장품주 저는 좀 정리를 추천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4만 원, 5만 원 생각하시다가 계좌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매입가 정리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거래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이 안 좋긴 해요. 내일도 장중에 좀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일봉상 볼린저 하단 터치를 하면서 좀 지지하는 패턴 나왔고요. 주봉상으로는 20일 언저리에서 붙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좀 보니까, 시장 진정된다고 하면 이거 22,000원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2,000원 오면 더 상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리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이요? 네, 그렇게 좀 꼭 맞춰갖고 매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웹젠. 웹젠이요?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000원에 30%요. 35,000원에 3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인가요?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넘으셨어요? 예.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오번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좋은데도 이게 금액이 빠지니까. 예.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 재료적인 측면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이 작년에 어떤 10,000원대부터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한 4만원대까지, 45,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으니까 어느 정도 재료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은 일단 36,9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턴어라운드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었지만은 일단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37,000원대를 일단은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이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후반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웹젠이 지난번에 직전 저점이 29,750원대,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31,150원대니까 전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 후반에 갈수록 3만 원대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한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손절가 밴드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손절가 밴드 29,700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직전 저점,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 29,7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내일 정도 한번 반등이 지금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1선 부근까지 상승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올 때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좀 하셨다가 조금 더 저렴한 종목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좋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솔 홈테크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100원에 30%요. 2,100원에 30%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져가지고 1,625원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 결국은 좀 급락이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그동안 연초에 상승을 했던 건자재 섹터 같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뭐 페인트 업종도 뭐 많이 빠졌죠. 노루, 뭐 KCC 많이 빠지고 그리고 건자재, 한솔홈데코도 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고 잠깐 봤는데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좀 급감을 좀 많이 했네요. 그래가지고 EPS를 보니까 EPS가 2원밖에 안 돼요. PER 놓고 보니까 845까지 증가를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좀 자세히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바닥 마루를 까는 회사죠. 바닥 마루를 까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중국산 마루를 많이 썼다가 중국산 마루가 품질이 써보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시장 평에 있어서 한솔홈데코의 MS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패턴이긴 해요. 근데 최근 좀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자재 섹터 맞춰가지고 같이 조금 패대기 하방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한 100% 정도 터진 상황에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이 됐습니다. 2,100원이라고 하면 한참 전에 좀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하방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손절 라인은 좀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하방으로 1,500원대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이 종목도 뭐 건자재도 고 PER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절할 단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1,5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1,550원 잡아드릴게요. 1,55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업황에 맞춰가지고 물을 타셔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면 1,550원까지 내려오면은 전화 좀 해달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더 빠질 확률이 높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6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한 5%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1,550원을 터치하는 날 무조건적인 전화를 주시면 그때 뭘 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이 급락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투매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과거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개인이 투매 그러니까 한 분류는 투매한 분류, 한 부류는 투매 안 하고 무조건적인 홀딩. 결국은 이쪽이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550원 오면 전화를 주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한참 됐는데 통화했을 때는
2000 뭐 한 몇십 원까지 오면은 전화 다시 해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까지 안 오고 1900원인가 얼마까지 찍고서는 계속 이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시면 예. 제가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상담했을 단가가 1,600원이었는데 2,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예, 근데 예. 1,900원까지만 찍고 밀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송이 장중 리딩 방송이라고 하면 돌발 악재 터졌으니까 차트 무너졌으니까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리딩 방송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예. 한데 어쩔 수 예.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과거인 상황이니까 그건 그냥 접어두고 일단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오시려면 1,550원에는 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거죠, 아직은? 아직 3분기가 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네. 예,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엔텔스인데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어제 25,000원대에서 좀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팔았는데 예.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잘 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이 엔텔스를 상담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13일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이때 네. 고가에 매수하신 분이 상담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부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주가의 상승폭에 대한 어떤 고점적인 부분을 확인하려면 고가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진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8월 13일에 대량 거래가 일단 한번 터졌습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25,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네네. 그리고 음봉 캔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느 정도 고점적인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일단은 뭐 25,000원대 매도를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잘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17,500원이 매수가시죠. 네네. 예, 17,500원이 매수가시니까 좀 매수를 좀 잘 하신 부분인데, 매도를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25,000원권 이상권역에 한번 내일 정도 들어온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전량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15,000원대까지 다시 갈까요? 15,000원대까지요? 오늘, 25,000원. 일단은 오늘 지금, 고가가 지금 24,200원이잖아요. 네네네. 24,200원인데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내일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25,000원대 터치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000원대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네. 거래량적인 측면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제가 봤을 적에도 한 25,000원대 가시면은 일단은 그 부근에서는 전략 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427번님, 스펙고 45,000원에 비중 50%. 스펙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방산주 테마를 받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률이 현재 11%로 뭐 업종 평균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PER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그리고 PBR 정도는 1.49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PER을 놓고 보면 업종 평균보다 좀 약간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8월 11일 날 주가가 19% 이상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따라 사신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120선 좀 지지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월 그러니까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가격 시기가 아닌가라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4,195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말 끝날 때 4,500원까지 바짝 붙여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4,500원 바짝 붙여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방으로 조금 더 밀려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딱 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743번님, 하나케미칼 18,20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일단은 지난번에 이 종목 계속 23,000원대부터 리딩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23,000원대. 그 지난번에 한번, 22,000원대 계속적으로 왔을 때 하락권 좀 예측을 하면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1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8월 12일 날 18,000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05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었으니까, 일단 내일 정도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하나케미칼 지난번에 급등하기 직전 가격 17,300원대, 17,300원대를 강력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영업이익 어느 정도 그 실적적인 증가세 어느 정도 영업이익적인 측면 증가가 좀 된 측면이죠. 하반기 실적 어느 정도 이 하나케미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하나케미칼 지금 구간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성적인 물량, 단기적인 반등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589원님 삼성물산 61,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48,7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일모직과 연결시켜가지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분이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8만원대 매도, 7만원대 매도, 6만원대 매도, 5만원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홀딩하는데 제일모직과 결국은 삼성물산 합병하죠. 합병하는데 다음 달 10일인가 15일인가 됩니다. 합병을 하는데 결국은 합병을 할 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부실 채권에 대한 아니고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적자가 계속 허덕이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청산일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매도 사인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하방으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좀 더 보고 있고 지금은 바닥을 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는 전략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 생각하면 51,000원 맥스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712번님 슈넬생명과학 6,900원에 비중 4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슈넬생명과학 지난번에 1,000원대부터 거의 이제 14,000원까지 10배 가까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최대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적인 측면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적인 측면들 9,400원 정도 24%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천당과 지옥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나. 어제 이제 24% 급등, 오늘 22% 급락이 나와줬으니까 하루 등락이 4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지금 6,900원대시니까는 일단 오늘 정도 매수를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도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어느 정도 이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들 6,100원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대한 테스트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상승 시에는 종목 교체 전략, 변동성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비중은 40%고요. 매입 단가는 47,000원이요. 47,000원이요? 네. 아이고, 제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SK하이닉스도 누차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제가 제일 밑에 반도체 가격을 좀 띄워놨어요. 네. SK하이닉스랑 똑같죠? 네네네. 계속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D램 가격,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 SK하이닉스 4개 똑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전일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예. 그럼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리고 D램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다음날 SK하이닉스 오른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네. 커플링이 정확히 100%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80%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 좋다고 SK 하이닉스는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홀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88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140만 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9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가 90만 주인데 90만 주 신청했죠. 근데 제가 뭐 장 막판에 끝날 때는 한 60만 주, 64만 주인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사주가 64만 주인데 공매도가 88만 주예요. 그리고 전날도 자사주 신청 70만 주인데 공매도가 79만 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하방으로 밀겠다는 포지션밖에 안 되고요. 개인이 공매도를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순리에 그냥 좀 적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PC, D램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가을? 예. 근데 지금 여름이 가을까지 기다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요. 네. 손절을 해고 가을에 가서 다시 하는 게 나을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네.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정리를 했다가 지금 덥잖아요. 저희도 네네. 여기 스튜디오 굉장히 더운데 네. 더우니까 더울 때 정리했다가 찬바람 좀 선선히 불어가지고 두꺼운 옷 입을 때 그때 사셔도 충분히 안 늦어요. 근데 사람이 좀 심리라는 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적인 홀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34,000원 전저점 거의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손절하기에는. 아. 예,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현재가 35,000원인데 내일 장중에 34,000원을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장중에 34,000원을 종가상으로 터치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수급이랑 좀 분석을 해가지고 물 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물량만 가져가셔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매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날, 다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11,200원, 예. 50%. 50%요? 예.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시죠? 언제 뭐, 한 달 되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넘으셨어요? 예. 제가 이 다날을, 거의 한 5번, 6번 정도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다날을 종목 상담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난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를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뭐 간편결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LG U+하고 협력적인 부분들,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좀 나와줬었는데 이것이 이제 재료의 연속성적인 부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라는 것이 KG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연속성이 좀 나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이탈을 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장중 저가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8,500원대로 장중 저가로 마감한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일단은 전저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손절 타이밍은 좀 지나가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7,000원대 중반 가격대 있죠? 7,000원대 중반대 가격권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는 전략이 심적으로 좀 편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서 지금 비중이 지금 50% 되시면 추가 매수 가능 여부도 좀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제가 봤을 적에 내일 정도 있죠? 내일 정도 이 종목이 한 8,500원대 한번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한 종목 좀 더 봐주세요. 지금 좀 종목 상담 전화가 좀 많이 밀려 있어갖고요. 예.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일바이오 그들랑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제일바이오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제일바이오. 그러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한 40% 정도 되고요. 네. 4,44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4,440원에 40%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6월, 5월 말에 결국은 메르스 예. 관련된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작년 12월에도 급등 제자리 패턴을 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나왔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차트인데 이번에도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긴 하네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올리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4,440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90원 정도니까 2% 정도 수익 구간이시긴 하겠네요. 수익 구간이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때문에 먼저 내가 매도를 못했어요.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요? 힘을 좀 모으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매수할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번 오면 4,700원, 4,800원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440원인데 시세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시세 한번 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는 전략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 한번 줘가지고 5,000원 온다고 하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강하게 시세 줄 가능성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강한 시세인 거지 실적 개선이나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00원대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글로셀텍이요. 크루셜텍이요? 예.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500원에 10%입니다. 14,500원에 1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가요? 예. 일단은 매수가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지분이식 관련된 시장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 크루셜텍 또한 어느 정도 매출적인 측면, 영업이익 측면이 사상 최대치로 나온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15% 가까이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역시나 이 지분이식 시장 하반기에도 역시나 어느 정도 호평이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수가가 14,500원이시잖아요. 예. 14,500원이시면 지금 한 8% 정도 수익 구간이시죠? 예.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재료적인 측면 조금 이 종목은 반영이 지금 된 상황이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1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 어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16,2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지금 16,300원대예요. 16,300원대인데 어제의 고점이 16,200원대이면서 100원 차이로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16,000원대 부근 정도 내일 정도 상승 시에는 일단은 수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0만 9천원의 비중 20%, 현재가 20만 9,500원이고요. 자동차 섹터 다 묶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위아, 전체적으로 제가 저점에 잘 잡아드려가지고 고점에 수익 실현을 좀 잘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환율적인 측면이 매우 변동성이 크죠. 원화 자체 가격이 점차적으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엔달러 기준으로 과거 1,000원대 초반, 1,000원 무너지네 만에 이런 얘기가 연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0원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가 10% 정도 평가가 절하가 되면 될수록 현대차의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급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엔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 섹터의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재가 20만 9,5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22만 원 선 무난히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고민도 좀 많으시고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좀 차리면 된다고 현지 구간 큰 걱정보다는 어떻게 최대한 잘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저희 투캅스와 함께 잘 활용하신다면 내일장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